비트가 오르던 말던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들고 있는 이 알트코인이 적게는 마이너스 5%, 크게는 마이너스 10% 이상도 떨어지니 걱정들이 많이 생겨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하락장의 시작이다. 알트코인 상승장은 앞으로 없을 거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죄송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알트코인 뭔가 좀 이상하다, 조정이 이미 시작된 알트코인들 패턴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현재까지도 알트코인들이 꽤나 빠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렸을 거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상을 좀 빨리 켜게 되었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앞으로의 상승장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의 이 알트코인 하락이 비트코인 고점에서 나오는 하락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알트코인 이 하락은 분명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영상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나오는 이 알트코인의 조정이 정말 이 하락이 정말 조정의 시작이라면 분명 기술적인 분석에서 우리는 그 조정의 움직임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댓글 주셨던 분들께서 궁금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서 알트코인들도 좀 살펴볼 예정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알트코인의 고점 신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어제 제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질문 형태가 똑같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 하락이 많이 열려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불안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이 고점이지는 않을까? 모두가 이야기하던 트럼프 시대와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불장은 거짓된 정보였던 것일까?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하나둘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투자 시장에서의 하락장은 모두가 환희의 찰때 하락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트가 오르는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점에 대한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미친 듯한 불장에서 하락을 대비해야 되고, 고점에서 맺고 끄짐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또 고점에서 물리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쩌면 어제 내용처럼 지금과 같은 대불장에서 고점을 예측한다라는 게, 특히나 알트코인의 단기적인 조정을 말씀드린다는 게 정말 미친놈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맺고 끄짐을 잘 하지 못한다면 과거처럼 이런 고점 자리에 항상 물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번 이 고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고점과 저점은 지나고 나서야 고점과 저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승장의 패턴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불장이라고 하면 2021년도의 상승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정말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랐던 상승장, 21년도 초의 최고점이었죠. 지금과 당시의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일반적인 이 상승장의 패턴에서 최초로 2021년도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단기적인 조정이 출현했던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8.90%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대략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왔었던 거죠. 당시의 스토리지 알트코인은 플러스 418%가량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했지만 반대로 알트코인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고점이 21년도 4월 14일, 이때가 최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이죠. 64,584달러입니다. 당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비트코인은 총 마이너스 27%, 대략 마이너스 30%가량으로 정말 크게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죠. 당시에도 비트코인은 하락했지만 반대로 알트코인은 당시 네오코인이 플러스 132%가량 반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에서야 당시 과거 이 하락했던 차트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곳에서 내려왔던 이 물량들이 결국은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했던 하락이었구나. 지금에서야 이 상황을 보면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당시 시장을 참여했더라면 알트코인을 펌핑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를 환희시켰기 때문에 사실 고점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 다른 게 비트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을 반대로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트가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인데 비트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대불장과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 자금이 전부 다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2020년도 12월달, 당시 비트코인 주봉 차트 2020년도 12월달 차트부터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했던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대불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고점을 돌파하고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시장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고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과거랑 동일하게 알트코인 불장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라고 차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희망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 우리의 알트코인에서 나오는 단기 고점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트코인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단기 조정, 알트코인의 단기 조정은 두 가지 잡아드렸습니다. 어떤 거였죠? 첫 번째로는 거래량을 터뜨린 양봉의 시가를 깬 코인, 두 번째로는 음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린 코인. 우선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알트코인의 상승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상승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강한 지지가 형성된 자리가 강한 저항으로 바뀐다면 해당 자리 구간부터는 단기적인 조정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에 대한 폭, 조정에 대한 기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 이 구간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예시로 도지코인 과거, 이때 2023년도 7월달 패턴을 봤을 때도 당시에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와주게 되고 마지막에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그 캔들 하방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반대로 강한 지지가 저항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의 그 조정의 기간, 조정폭, 이 부분은 우리가 버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거래량을 이제서야 막 터트렸는데 해당 구간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해서 해당 종목을 제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죠. 거래량을 터트리고 지지를 받아야 될 곳에서 이탈하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는 강한 지지이자 반대로 강한 저항 자리를 바뀌었던 그 구간을 강한 저항을 다시 돌파했을 때는 그 뒤에는 더 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더 큰 상승이 충분히 분출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지금처럼 알트코인들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 거래량 양봉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왔던 구간부터는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면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이탈해서 단기 손절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크게 한번 추세를 먹었을 때는 그 추세가 정말 크게도 터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음봉에서 거래량을 터트린 코인들. 자, 제가 어제 예시를 들었던 게 아발란체입니다. 자, 아발란체처럼 양봉에서 거래량을 쌓으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마지막에 그 양봉 거래량을 돌파하는 음봉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거래량을 터뜨린 음봉의 고점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제가 공통적인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한 가지 여기서 드리면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알트코인의 단기 조정을 말씀드렸지만 댓글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폭락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방향성을 맞추는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구간 안에서 진입 구간과 진입하지 말아야 될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UX 링크처럼 일봉에서 음봉으로 거래량을 강하게 터트리고 고점부터 마이너스 53%, 그리고 과거 2021년도 대상승장에서
자, 네오코인이 10배 이상 상승분이 나왔던 그 구간에서도 거래량을 터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양봉 거래량의 그 고점을 넘기는 음봉이 나와줬을 때 그 이후에도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음봉의 고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받고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었죠. 반대되는 패턴으로는 웨이브입니다. 당시 2017년도 차트이고 양봉으로 거래량을 쌓으면서 상승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음봉을 2번 터뜨렸습니다. 자, 당시에 음봉을 터뜨렸던 구간에 가로색 선을 그으면 자, 이때가 12월 3일. 자, 이때는 때가 12월 13일입니다. 자, 당시에 음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렸지만 그 구간을 다음 구간에서 바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을 터뜨렸던 음봉의 고점 자리는 강한 저항이지만 돌파하면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진 신규 매수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음봉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반대로 그 자리를 지지받고 크게 펌핑이 나와줬는데 만약에 이 음봉 고점 자리를 돌파해서 지지받아줄지 혹은 2021년도처럼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올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그럼 어제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 아발란체를 말씀드리면 아발란체는 양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그 고점에서 양봉 거래량을 넘는 음봉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구간부터 하락은 나와주곤 있지만 저는 결국 웨이브처럼 지금의 장이 받쳐준다면 알트장이 다시 시작된다면 해당 고점 자리는 전 빠르게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 신규 매수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단 진입 구간과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런 코인들은 음봉에서 이미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리에서 다시 구조를 만드는 걸 보면서 진입 자리를 살펴야 됩니다. 제가 차트 설명하다 보니까 또 말이 또 길어져가지고 내용을 좀 차트도 좀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댓글 달아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제타체인 차트 분석 도와드리고 이후에 더 필요한 거는 제가 이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브리핑 추가적으로 남겨드릴 거 있으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타체인을 보게 되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캔들이 나와주고 고점을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고 그 고점을 유지했던 구간을 도달할 때마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락으로 뺐던 차트입니다. 자, 당연히 이런 차트는 이런 고점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잡기 마련인데 저는 특히나 이 제타체인 같은 경우는 이 저점과 이 두 번째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추세의 하단 라인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900원입니다. 저는 이 9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려면 충분히 한 번은 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차트로 보고 있고 다만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현금화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타체인이랑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 게 과거 트론코인 21년도 차트입니다. 자,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자, 이런 고점 매물대랑 당시에도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고점을 유지하면서 고점을 닿을 때마다 거래량을 터뜨리고 가격을 터뜨리면서 내려왔던 그 차트가 고점을 돌파하고 해당 고점 매물대를 지지받고 크게 반등이 나왔던 차트입니다. 자, 당시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 해당 구간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차트입니다. 사실 이 매물대, 거래량을 터뜨렸던 구간을 지지받는 게 가장 베스트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당연히 과거 차트는 사실 참고의 대상이지 똑같이 흘러가진 않겠죠. 근데 당시에도 차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이었을 때 해당 추세 라인 하단으로 캔들을 먼저 첫 번째로 빼고 그 다음 봉에서 해당 추세를 말아올리면서 급등이 첫 번째로 출현했고 그 뒤에서도 이 추세 라인으로 캔들이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말아올리면서 크게 반등이 나왔던 차트입니다. 다시 제타체인을 보게 되면 제타체인 역시도 지금의 첫 번째, 두 번째 저점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돌파했을 때 강한 반등이 첫 번째로 출현해줬었고 아쉽게도 지금의 이 매물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지만 만약에 이 하단 추세 라인 중요하게 변곡점을 보여줬던 이 추세 라인을 지켜준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적인 희망 회로를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저라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타체인이랑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 게 자, 이런 저점 자리를 이었을 때 자, 여기서도 이 저점을 이탈하고 다시 돌파했을 때 강한 반등이 나오고 고점 자리를 똑같이 유지하는 캔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더 파이낸스는 고점에서 똑같이 거래량을 터뜨리진 않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타체인 그리고 과거 트론이랑 좀 비슷한 형태의 차트를 보이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의 이 매물대 자리를 지켜주는 게 첫 번째가 베스트 시나리오. 만약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지금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지켜주는 게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